결혼하고 아이 낳고 한평생 자식만 보고 살아왔어요. 잠 못 자고 울던 밤들, 학원비에 허덕이던 날들, 그 모든 순간이 버팀목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 들고 몸 아프고 나니 그게 다 제 착각이었단 걸 알게 됐어요. 자식은 제 인생이 아니라 그저 제 곁을 스쳐가는 사람이더라고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덜하고 삶도 훨씬 덜 아파지더라고요. 이건 누군가의 원망이 아니라 제 인생의 고백이에요. 혼자 밥 먹는 저녁, 텅 빈 명절, 전화 한 통 없는 생일. 그 모든 순간이 알려준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말의 진심. 이제야 실감하며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내가 그 말을 처음 했던 날이 언제였을까? 아마 우리 큰애가 고3이던 해였을 거다. 엄마는 너 뒤에 있어. 언제든 기대. 그 말 한마디에 애가 울더라. 그게 그렇게 고마웠나 보다 싶어서 나도 같이 울었지. 그날 이후로 나는 그의 인생의 그림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어. 등록금이 부족하면 대출을 냈고, 취직이 안 되면 위로했고, 결혼할 땐 적금 깨서 보탰지.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제 나도 좀 기대고 싶다. 그 생각이 들었어. 혼자 밥 먹는 날이 잦아졌고, 가끔은 TV 보다가 울고, 몸이 좀 아파도 그냥 참고,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 우리 애들은 바쁘니까라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했어. 그러던 어느 날 진짜 몸이 안 좋아졌어. 혼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의사가 그러더라. 심장이 좀 안 좋네요. 관리 잘하셔야 해요. 그 말 듣고 집에 오는 길 괜히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라. 딸에게 전화해서 엄마 심장이 좀 안 좋대 했더니 아이고 엄마 요즘 그런 사람 많아. 그 말 한마디에 뭔가 탁 끊어지더라. 그날부터야 나는 결심했지. 기대는 끝났다. 이젠 내가 나를 지켜야지. 자식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기댈 대상은 아니라는 걸 그제서야 진짜 알게 됐어. 처음엔 그 말을 믿었어요.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 조금만 기다려줘요, 엄마. 바쁘다는 말이 미안하다는 뜻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이해하려 했고, 한 번, 두 번, 10번 참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이 참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생일날 조용히 밥상 하나 차려놓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핸드폰을 옆에 뒀어요. 카톡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근데 웬걸? 택배 도착 알림, 은행 광고 문자. 자식들한테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혼자 케이크 잘라 먹으며 괜히 속이 쓰려서 약을 찾았죠. 근데 속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던 거였더라고요. 그제야 느꼈어요. 자식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저 잊고 사는 거라는 걸요. 그 사실이 더 서글펐어요. 예전엔요, 애들이 머리맡에 앉아서 엄마, 우리 같이 자자 하면 그 순간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거든요. 그 손, 그 눈빛, 그 체온. 그게 다 사랑이라고 믿었죠. 근데 이젠 사랑도 세월 따라 희미해지는 거더라고요. 기대하지 않아야 상처도 안 받는다는 걸 그렇게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자식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말. 그게 이토록 가슴 시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어느 날 큰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는 엄마 일은 엄마가 좀 알아서 해요. 그 말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 쨍하고 깨졌어요. 그 아이를 업고 병원 다니던 날들, 밤새 열 시키며 손잡고 울던 기억들이 순식간에 떠올랐죠. 알아서 해요라니.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건가 싶었어요. 그날 이후 전화를 걸어도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이 말도 귀찮겠지? 이런 얘기도 짜증나겠지? 점점 대화가 줄었고 거리는 더 멀어졌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죠. 나는 그 아이에게 엄마가 아니라 그저 책임이었다는 걸요.
도움이 필요할 때 찾는 사람, 힘들 때 기대는 사람. 근데 이제는 그 무게가 부담스러워진 거겠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자식한테 받은 한마디에 잠이 안 오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밥맛이 뚝 떨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아이를 미워할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면 난 여전히 그 애를 사랑하거든요. 그게 부모 마음이더라고요. 상처받아도 미워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를 챙기기로 했어요. 기댈 곳은 이제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신이더라고요. 사실 마음 한구석엔 늘 기대가 있었어요. 아프면 누가 데려다 주겠지. 명절쯤엔 와서 같이 밥 한 끼 먹겠지. 그런 작은 바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바람조차 자꾸 무너지니까 이젠 마음을 접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서운했어요. 내가 이 정도로 안 되는 존재였나? 그 생각에 눈물이 날 때도 있었죠.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기대를 내려놓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도, 혼자 병원 가는 것도 이젠 그냥 익숙해졌습니다. 누구 기다리지 않으니까 속상할 일도 없고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자유롭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자식이 전화 안 하면 내가 먼저 걸었거든요. 이젠 굳이 안 해요. 그 애들도 그들 삶이 있겠지 싶습니다. 어쩌면 이게 자연스러운 거리일지도 모르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책임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서운하긴 해도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요즘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누군가 챙겨주지 않아도 스스로 돌보는 삶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니 마음이 덜 아픕니다. 나 혼자라는 걸 완전히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처음엔 아니라고, 이건 잠깐이라고 생각했어요. 명절에 안 오는 것도, 생일에 전화 없는 것도 그저 바빠서 그럴 거라고 늘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다 보니 그게 현실이란 걸 이제는 인정하게 되었어요. 사실 인정하고 나니까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부정할수록 괴롭고 인정할수록 덜 아픕니다. 요즘엔 혼자 사는 집안이 낯설지 않습니다. TV를 켜도 밥을 차려도 대답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혼자 중얼중얼 말도 하고 햇살 좋은 날엔 밖에 나가 걷기도 하고요. 예전 같았으면 혼자 걷는 길이 서러웠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길 위에서 오히려 내 마음을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어쩌면 진짜 어른이 되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은 내 곁에 평생 있어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몸으로, 가슴으로 느낍니다. 서운하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이려 합니다. 그게 내가 덜 아프게 사는 방법이니까요. 기대는 내려놨지만 마음까지 놓은 건 아닙니다. 그 애들이 아프다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힘들다 하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나이 들어도 혼자 살아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사랑이란 게 이렇게 한쪽 방향일 수 있다는 걸 부모가 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연락은 뜸해졌고 만남은 줄어들었지만 저는 여전히 그 애들을 생각합니다. 밥을 지을 때도, TV에서 비슷한 또래 아이가 나올 때도, 잠자리에 누워 불 꺼진 천장을 바라볼 때도 늘 마음은 자식에게 가 있습니다. 그게 부모죠. 어떻게 해도 마음이 먼저 가는 사람. 요즘엔 그 마음조차 조용히 감춥니다. 혹시라도 부담이 될까봐, 혹시라도 귀찮게 느낄까봐 말하지 않고 혼자 삼키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어쩌다 한 통 오는 전화에 목소리가 들뜨고 카톡 하나에 웃음이 나는 걸 보면 저도 아직 그냥 평범한 엄마인가 봅니다. 비워냈다고 생각해도 속은 여전히 가득 차 있나 봅니다. 사랑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모양만 바뀌는 거라고 이제야 실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대는 안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애들 곁에 있습니다. 예전에 나는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밥 한 끼라도 더, 좋은 옷 하나라도 더, 내가 안 아프고 견뎌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더 주고 싶었죠. 그게 내 역할이라 믿었고, 그걸 해내는 게 부모의 사랑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젠 주는 걸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기다림도 강요하지 않고 내 마음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그게 내려놓음이라는 걸 조금은 알게 되었거든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포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포기가 아닙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억울하지 않기 위해,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키기로 한 단단한 다짐입니다. 자식과 나 사이에 적당한 선을 두는 것, 그게 결국 서로를 위하는 길이라는 걸 이제야 배웠습니다. 가끔은 외롭습니다. 그렇지만 억지로 채우려 들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작게 웃을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이게 나이 드는 거고 어른이 되어가는 길이겠지요. 자식은 사랑하지만 붙잡지 않고 기대하지 않지만 마음은 열어두는 삶. 그게 바로 제가 선택한 내려놓음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오늘 좀 힘들다 말하고 싶고 같이 밥 먹을래? 가볍게 묻고 싶은 날이 있었죠. 특별한 걸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한 명. 그게 자식이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남아 있었던 거겠죠. 어느 날 고관절이 삐끗해서 일어나는데 애를 먹은 적이 있었어요. 누워서 핸드폰만 쳐다봤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수십 번 고민했죠. 결국 안 했습니다. 애들 바쁠 텐데 또 내가 짐이 되겠지. 그런 마음이 앞서니까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날 밤 혼자서 팔다리 주물러가며 한숨을 몇 번이고 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또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기대지 말자. 몸도 마음도 이제는 내가 챙겨야 한다. 그 다짐 속엔 서운함도 있었고 체념도 있었지만 가장 큰 건 지켜야 할 나에 대한 애틋함이었습니다. 이젠 내가 나를 안아줘야 할 때라고, 내가 나에게 힘내라고 말해줘야 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그래도 말이죠. 가끔은, 정말 가끔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그냥 하늘 한번 보고 눈 한번 질끈 감고 다시 일어섭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그 안에 비친 내가 낯설었습니다. 부은 얼굴, 축 처진 어깨, 화장기 없는 초췌한 표정.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버렸었나? 자식들 밥 챙기고 살림하고 돈 벌고 그렇게 사느라 정작 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작게나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머리를 단정히 빗고 립스틱 하나 얹었습니다. 동네 슈퍼 갈 때도 깔끔하게 옷을 입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혼자 영화도 봤습니다. 사람들이 다 커플인 극장에서 나 혼자 앉아 웃고 울고 그리고 또 웃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아, 나도 이렇게 웃을 수 있구나. 자식을 위한 인생에서 이젠 나를 위한 하루를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툴고 가끔은 외롭지만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식에게 주던 마음을 이제는 나에게도 조금은 주기로 했습니다. 밥을 차릴 때도 대충 넘기지 않고 내가 먹을 거니까 더 정성껏 그런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아프면 바로 병원 가고 걷기 운동도 하루에 30분씩 합니다. 남들 보기엔 별거 아닐지 몰라도 저에겐 큰 변화입니다. 그렇게 나를 돌보는 삶을 시작하니 하루하루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걸요.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결국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남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순간 외로움 대신 단단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자. 그 다짐 하나로 하루하루를 채워갑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에도 마음이 조금은 여유로워졌고 창밖 하늘을 보는 눈빛도 어느새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 뭐 하냐? 자책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젠 아닙니다. 이 시간, 이 여유, 이 삶은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내 몫의 행복입니다. 자식을 향한 기대는 흐려졌지만 그 자리에 나 자신을 향한 애정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서운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나에게 미안하지 않도록 잘 살아가려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였다는 걸 이제야 진심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날이 있죠. 하지만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 자리에 상처 대신 스스로를 세울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어른이 된 거 아닐까요? 지금 혼자라고 느껴지는 당신에게 이 말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스스로를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입니다.